밑에 보시면 이제 자주 쓰는 함수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서 예제도 있죠. 여기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 파스인트 뭐 이런 거 있죠. 소개 안 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뭐 간단히 쓰이시면 또 예제와 함께 추천을 써보겠죠. 그래서 모든 함수들을 제가 모든 내장 함수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자주 쓰는 것들만 소개를 하고 나머지는 다 찾는 겁니다. 다 찾아서 하는 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편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약간 고급가죠. 이거는 약간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객체 나오면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객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다른 것들도 좀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하는 것들도 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밑에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쉬운 것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알게 되면 쉬운 거를 좀 알게 되면 이제 어려운 거로 오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필요도 안 하고 자주 나왔잖아요. 그래서 쉬운 게 원래 제가 계속 문동이 말씀드리지만 기초, 쉬운 거, 기본 이런 것들이 계속 70%에서 80% 소개할 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부터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어려워가지고 안 늦어요. 잘 나오지도 않고요. 적당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오늘부터 이제 기본 문법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DOM 들어가려고 합니다. DOM이 뭐냐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 해서 잠깐 메모장 한번 해볼까? 메모장. 이렇게 다들 잘 쉬셨죠? 저 주말이 3일절이 난데없이 휴일이 하나 갑자기 또 이틀 지나면 또 휴일이죠. 이번 주 좋은데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 화요일날 시험 칠 거고 이번 주 기본 문법 어느 정도 연습하셨으니까 코드업을 통해서 계속 연습하시고요. 그거는 이제 맡길 거고 이제부터 이제 자바스크립트 HTML과 플러스 CSS 플러스 자바스크립트를 같이 사용해서 운영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여러분의 목표죠.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요 세 개 항상 빠질 수가 없죠. 세 개를 같이 잘 쓰셔야 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요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 뭐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고요. 뭐라고 했죠? 예전에는 이제 JSP나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걸로 개발을 해가지고 딱히 이렇게 역할이 나눠지진 않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나눠지고 요즘 나눠지잖아요. 나눠지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역할이 막 나눠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역할이 나눠지는데 디자이너고요. 디자이너, 포토샵 하시는 분, 그다음에 퍼블리셔 해가지고 HTML 코드하고 CSS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걸 갖다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짜시는 분이죠. 거기다가 요즘은 또 리액트하고 이제 리액트나 아니면 뷰까지 코딩을 하시는 분. 그래가지고 역할이 한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디자이너 있고, 퍼블리셔 있고, 리액트 뷰 코딩 하시는 분 있고, 막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세분화됩니다. 실무 가시면 세분화되실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규모가 큰 프로젝트나 약간 큰 회사에서 많이 하겠죠. 작은 회사에서는 다 하겠죠. 작은 회사에서 다 하겠죠. 작은 회사에서 다 하실 거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이렇게 역할을 나누려면 이렇게 많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퍼블리셔도 생기고 리액트 뷰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역할이 막 나눠집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면 스타트업, 저도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스타트업 하시면 스타트업이 일이 조금 고되죠. 고된. 왜 고되냐? 스타트업이 일이 고된 이유가 이런 거 다 시키는 거죠. 이거. 예, 사람 있으면 이것도 하라고, 이것도 하라고, 이것도 하라고, 백엔드를 하라고, 다 하라고, 그냥 다 하라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인건비가 절약이 되죠. 인건비 절약이죠. 그래서 그냥 할 줄 알면 다 하라고, 다 하라고. 막 시키는 거, 막 시켜. 그래가지고 스타트 일은 고되지만 일은 고되지만 실력 장상에 뭐 끝판왕이죠. 끝판왕입니다. 이거 한번 겪고 나오면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위에서 다 시키니까요.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뭐 다 시키니까. 물론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스타트업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대기업 가셔도 좋은데 좋은 회사 가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좀 실력을 향상시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내가 봤을 때 한 1, 2년 최대 한 3년 정도 있으면 되겠네요. 이 경력 쌓아서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네이버 가자. 이렇게 가는 거. 아시겠죠? 여기 실력 향상 잘 됩니다. 벌써 서비스도 어쨌든 막 이것저것 다 시키는. 그래서 요즘은 이게 분화되어 있긴 한데 회사에 따라서 역할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다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가는지에 따라 틀리죠. 이번에 이제 면접이나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겁니다. 예전에는 뭐 JSP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많이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부산 등지에서는 등등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JSP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JSP는 안 가르쳐 줄 건데요. 할 줄 알지만 안 가르쳐 줄 건데요. 예전에 말했죠. 이 옛날 언어입니다. 이것도 옛날 언어 이제 사라져 가겠다. 뭐 이런 언어인데 이제 부산에서는 업체가 옛날 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개발되기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뭐 잠깐 배우실 수도 있어요. 그쪽 가서. 그래서 여기 가셔도 이제 아까 교육 선임 개발자가 교육을 해주겠죠. 해주겠죠. 해줘서 뭐 이렇게 해줄 거면서 그때 뭐 JSP를 안 배워봤는데 뭐 가르쳐 줄 수도 있죠. 선임 개발자가 뭐 이렇게 하면 뭐 쉬워 가르쳐 줘서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죠. 식단에서 가르쳐 주죠. 해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언어고요. 요즘은 JSP보다는 뭐를 개발하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리액트나 퓨로 개발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요걸로 대체되고 있죠. JSP가 요걸로 대체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또 여기 다른 학원 가면 옛날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옛날 과정. 옛날 과거 코딩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나오는 과정도 있잖아요. 뭐 JSP와 플러스 뭐 뭐죠? 레가시 스프링 연동 뭐 이런 과정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옛날 과정인데 옛날 과정. 옛날 과정, 그죠? 옛날 기술로 이용해서 하는데 뭐 옛날 기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직도 뭐 쓰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요. 이걸 배워서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요 분들이 나가시더라도 요즘 서울 쪽은 잘 안 쓰죠. 이제 리액트나 퓨 거의 다 쓰니까 좋은 데 가시려면 이거 하셔야 돼요. 꼭 독학하셔야 됩니다. 이분들도 공부하시고 나오시면 리액트나 퓨로 독학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옛날, 요거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섞여 있다고 했죠.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네. 그래서 퍼블리셔에다가 플러스 제이커리도 있죠. 제이커리 그것도 옛날 언어죠. 제이커리.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은 이렇고요. 프론트엔드도 이제
역할별로 많이 나눠져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디자이너 쪽 포토샵 일리스트 가르치는 과정은 아니니까 빼고요. 빼고 파블리셔하고 JP하고 리스트 요거 지금 가르치는 거죠. 세 가지 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입문 정도에서 약간 올라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가르치니까 그거만 하시면 이제 나머지는 구글링 하시면서 확장해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프론트엔드 하실지 백엔드 하실지 모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싹 알려드리고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하시면 그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둘 다 해봤는데 이쪽이 더 마음에 든다면 이쪽 기술을 확 올리는 뭐, 제가 좀 말씀드린 거 보스로 예, 둘 다 잘하는 보스는 예, 아마 실무에 없을 거예요. 둘 다 잘하는 보스 그냥 둘 다 해봤다는 게 있는데 한번 해봤어 이 정도 있는데 둘 다 잘하는 보스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예, 한쪽 보스죠. 한쪽 보스 아니면 예, 백엔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 둘 다 해보긴 해봤는데 한쪽으로 잘하시는 분. 이렇게 될 거예요. 경력을 쌓으시면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둘 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한번 못 봤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진행을 나가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쭉쭉쭉쭉 올려가지고 이제부터 알려드릴 거는 예, 요겁니다. 썰을 많이 풀었는데 띄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요거 접근하는 법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뭐로? 그래서 DOM은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HTML 태그다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TML 태그에 자바스크립트로 접근하는 법을 배우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다 섞어서 코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은 기본 문법 배우는 것보다 쉬우니까 쉽다기보다 좀 재밌으니까 이것저것 막 효과도 나오고 하니까 좀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과정을 나가면 이렇게 이제 이거 뭐 배우셨으니까 이거로 하지요. 해보도록 하지요. 네. 해보겠습니다. DOM 뭐라고? HTML 태그. 항상 자바스크립트 DOM 나오면 HTML 태그들이구나. 이걸 접근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PPT도 찾아보시면 기본에 보시면 이런 HTML로 출력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DOM에서 쓰는 자바스크립트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get element by ID 이렇게 가지고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보다는 제일 많이 쓰는 거를 뭐라고 했죠? 쿼리 셀렉트를 제일 많이 쓰는 그래서 네 번째 출력 방법이라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보시고 실행합시다. 실행하시죠. 그리고 얘기하려는 거 까먹네요. 나이가 드니까 어릴 생각하고 까먹고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이제 요약본을 계속 이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HTML 과정이니까 저희가 했었죠. 지난 과정들도 제가 요약을 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사용법, CSS, 자바스크립트 두 단원 했죠? 기본 문법 요약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훑어보시고 복습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필요할 때마다 제가 요약본을 올려드리고 수업 말미에도 한번 앞에서 배운 거 한번 쫙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PT는 워낙 많은 정보가 많아서 다보다는 이거 나오고 이상한 것도 나오고 그래서 요약본을 보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쉬운 거 위주로 좀 자주 쓰는 것들 위주로만 요약했습니다. 잘 안 쓰는 거 다 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앞으로도 계속 요약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강좌를 계속 진행할수록 이제 기술을 하나씩 바꾸거든요. 저번에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스프링 백엔드 쪽에서 기술을 원래 제일 처음에는 이제 마이바티스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 기술에서는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P라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바꿔서 마이바티스 대신에 그래서 알려드렸고요. 그 두 분들, 그 두 수강생들은 다 뷰로 다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요번에 강좌에는 이제 뷰를 set치고 이제 리액트로 이제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요번에 한번 끝나면 다시 또 기술 하나 또 바꿀 거예요. 계속 바꿔가지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하다 보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바꿔서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면 지난 강좌에서 썼던 것들도 드리죠. 필요하십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 강좌는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강좌 중에서 제일 끝판왕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제일 인기 많은 리액트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서울에서 제일 인기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르치고 가시겠죠. 그래서 제일 최신화된, 현대적인 최신화된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없이. 그래서 그만큼 난이도는 좀 올라갔죠. 다른 강좌, 지난 강좌보다는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보고 최대한 좀 낮춰서 가르칠지는 나중에 수준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죠. 어쨌든 좋은 강좌다 하고 최신 강좌다 하고 최신의 요즘 잘 나가는 기술들은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겠죠?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가기 전에 일단 보전적인 기본인 자바스크립트로 HTML 접근하는 법. 그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그럼 이제 진행할게요. 이거는 이제 먼저 10장 챕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요. 진행하도록. 9장까지 했죠. 10장 하면 10장. 이름이 없으니까 이 챕터가 뭔 챕터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름을 좀 적어놨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BOM이라고 챕터에 BOM 이렇게 하나 제목을 좀 적어주고 그리고 BOM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일 BOM 하고 제일 처음에 알려드릴 거는 제일 많이 쓰는 거죠. 폴이잖아요. 폴이 있잖아요. 이거만 봤어도 됩니다. 다른 거 많이 있지만 비슷한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거 다 안 모르셔도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가 하나도 안 같습니다. 여러 개 알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 웬만하면 친구가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일, 비오일, 폴이 그리고 복습은 다들 하고 계시죠? 복습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계속 안 보거든요. 바로 까먹습니다. 내일 되면 하루 생각이 안 들어요.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계속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때문에 뭐 많이 기억력이 많이 가겠지만 그래도 복습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연장시키려면 그러면 진행을 해보죠. 이렇게 됐고 여기서 DIV를 하나 만들게요. DIV 해서 여기다 ID에서 하나 만듭시다. 여기가 이제 BOM 결과 출력 위치가 되죠. 출력 위치. 그럼 여기 div id 아웃풋 이렇게 써놨죠? 여기 결과 출력 위치입니다. HTML.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바스크립트는 아래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 왜 그렇죠? 왜 그럴까? 왜? 파이라고 그러죠. 왜? HTML 먼저 로딩. 그 다음에 플러스
자바스크립트는 나중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실행 순서가 틀리면 HTML 먼저 위에 있는 게 여기 스크립트 언어는 라인 번호 있죠? 라인 번호 위에서부터 이렇게 쓱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읽어드리는 순서죠, 순서. 그러니까 순서가 위에 있으면 먼저 읽어드리고요, 밑에 있으면 늦게 읽어드려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제일 밑에 있어요. HTML 태그보다 밑에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기 나중에 이거 안 되는 때는 하시는 분들 다 자바스크립트 위로 올리겠습니다. 위로 올려서 안 되는 경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은 자바스크립트는 어디에? 태그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기본. 그러면 넣어봅시다. 스크립트. 그래서 파일 이름과 똑같이 하면 되죠. 쿼리 셀렉트가 먼저 알아봅시다. JS 파일 만들게요. JS 파일 만들고 여기에 UM에 쿼리 셀렉트. 이게 안 돼. 그래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여기 DOM 실수입니다. DOM이 뭐라고 해요? 도큐먼트 다시 적어주십시오.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 HTML 태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HTML 태그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 IT로 이제 비전공자가 IT로 들어오기 힘들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힘들어하는 요소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IT 용어입니다. IT 용어. IT 용어가 뭔 뜻인지 몰라요. IT 용어. IT 용어. 이상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뜻을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IT 용어가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알기가 어려운 거죠. 처음에 전공자분들이 IT 용어 이제 IT 종사자들은 하도 많이 쓰니까 이제 아는데 듣고 이거야 이렇게 아는데 용어들이 많으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죠? 설명을 해줘도 용어에 막혀가지고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용어에 막혀서 이해를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백엔드하고 이제 어려운 좀 하는데 그때도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굉장히 이상한 용어들이 많아요. 백엔드에도 스프링부트가 이상한 용어들이 많은데 그걸 최대한 알기 쉽게 내 나름대로 바꿔서 별명을 붙여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도 바꿔서 막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맞추기. 그걸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로 쓰시면 아주 쉬운데도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쉬운데도 용어에 막혀가지고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에 막혀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쉬운데 용어에 막혀가지고 엄청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제가 쉽게 바꿔가지고 설명을 아마 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공식적인 용어도 알려드리겠지만 아예 공식적인 용어를 안 알려드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용어를 알려드리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냥 제쳐주고 그냥 내가 쓰는 별명, 별칭으로 얘기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수강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용어가 너무 많으니까요.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제가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고 공식적인 용어들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 지금은 공식적인 용어를 알려드렸죠? DOM 이 뭐라고요? HTML 태그들 알면 쉽죠? 근데 DOM 하면 뭐야 이거? 너무 어려워요. DOM이 뭔지 그냥 HTML 태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별거 아닌데 괜히 IT 용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IT에 굉장히 많아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일부러 진입장벽을 높이려고 일부러 됐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새롭게 생긴 IT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있죠? 메타버스 뭐지? 메타버스 뭡니까? IT 용어잖아요. 메타버스 처음 들어보시네?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근데 뜻은 모르겠죠? 아시나요? 몰라요? 아시나요? 이게 가상환경 아시죠? 가상환경은 메타버스를 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용어를 계속 만든다니까?
이거 만드는 거 전부 다 가상환경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건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가상환경입니다. 예. 옛날에는 가상환경이 많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도 메타버스라고 생각이 뭐야? 가상환경이더라고요. 뭐야? 계속 IT 쪽 종사자들은 같은 내용인데 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그냥 가상환경이라고 용어를 쓰면 되는데 계속 신조어를 만들기를 너무 좋아해요. 이해하셨나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IT 쪽.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또 뭐지?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다 옛날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가상환경을. 그래서 이게 요즘은 어린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로블록스. 로블록스 들어보셨나요? 로블록스. 이게 가상환경이잖아요. 가상환경. 그래서 아이들은 벌써 초등학생들은 로블록스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게 메타버스 아닙니다. 네, 가상환경. 로블록스잖아. 이러고 이렇게 말하고 예, 메타버스 뭐 로블록스 재팬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어쨌든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IT 용어를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 건데 최대한 쉽게 돌려서 얘기를 드리고 공식적인 용어를 설명할 때도 있고 제가 그냥 절칭으로 얘기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공식적인 용어는 어려워요. 어쨌든 썰이 길었는데 길었죠. 갑시다. 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대시부터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닫고 여기에 있는 거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요거 예제를 더 쉽게 해야 되니까 여기 HTML 약간 붙일게요. 요거 합시다. 저희가 아는 태그 H1 태그 있죠? 여기다가 이름을 프로세스 다시 1번 하고요. 불복사해서 2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2번은 이거는 H2 그래서 HTML 태그 두 개를 위에다 올리겠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HTML 태그가 먼저 다 기술이 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작성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순서를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에러 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없어요. 순서 자바스크립트 항상 마지막에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됐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DOM 뭔지. DOM 뭐라고요? HTML 태그들. 금방 태그 두 개 만들었죠? H1하고 H2 태그 만들었습니다. 접근해 해보겠습니다. 접근은 도큐먼트. 일단 적어볼게요. 결과를 보고 상세 설명을 드리죠. 앞에서도 약간 설명드렸는데 네 번째 출력 방법이라면서 도큐먼트 퍼리스를 찍어주고 출력을 드렸습니다. 요번에는 H1 출력. 그 다음에 스타일에 백그라운드 컬러 너무 기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밑에 줄바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점을 기준으로 너무 길면 적절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구글로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레드 하고요. 이것도 이제 결과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지금 뭐 하는지 결과를 남겼죠. 복사하셔가지고 자동 완성 한번 하고요. 자동 완성 한번 하고요. 자동 완성하면 트랜스플로 하고요. H2에는 뭐라죠? 요걸로 합시다. 둘 다 레드 되는 거. 여기가 됐죠? 이렇게 해서 뭐 실행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결과를 보고 아시겠죠? I이 뭔지. DOM이 뭐라고요? HTML 태그다. 네. HTML 태그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죠. 지금 현재 DOM 자바스크립트 단어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CSS가 어떻게 하군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려드리죠.
네, 여기서 우리 사용법 배웁시다. DOM 접근 함수에서 대표 함수가 1번 함수가 뭐가 있냐? 요겁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쿼리 셀렉트인데요. 쿼리 셀렉트 이제 사용법을 배우시겠죠. DO 항상 도큐먼트가 항상 나와요. 도큐먼트가 뭐냐면 얘가 뭐냐면 그냥 HTML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도큐먼트가 그냥 의미하는 거는 HTML 문서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전체를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점 하시면 HTML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쿼리 셀렉터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HTML 태그에 접근하겠다 해서 쿼리 셀렉터를 쓰는 겁니다. 쿼리 셀렉트는 DOM 또는 HTML 태그, 다시 말해서 HTML 태그입니다. HTML 태그에 접근하는 대표 함수가 쿼리 셀렉터입니다. 아시겠죠? 어디를 대상으로? 도큐먼트 점 하셔가지고 HTML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쿼리 셀렉트를 실행하시면 HTML 태그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사용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쿼리 셀렉트를 썼어요. 쿼리 셀렉트 쓰고요. 알로 하고 요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 CSS 접근자가 들어갑니다. 접근자. 저희 CSS 접근자 배우셨죠? 배우셨어요. 그래서 H는 뭐죠? HTML 태그. 기본 CSS 접근 4가지 교수 전체 선택자, 그 다음에 태그 선택자,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4가지 다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쌍따옴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지금 현재 밑에 보시면 CSS 접근자 중에서 뭐를 썼죠? 접근자가 아니죠. CSS 선택자 중에 뭐를 썼죠? 태그 선택자, 그죠? H1이라는 태그 선택자를 썼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마찬가지로 CSS 기본 선택자 다 배우셨으니까 응용이 가능합니다. 태그뿐만 아니라 ID, 클래스 다 들어간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요 태그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죠? 태그가 HTML 태그 선택이 HTML 태그 선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선택이죠. HTML 태그 선택이 됐죠? 선택이 된 상태에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스타일 하면 이 스타일 속성입니다. 속성 하시면 이제 속성을 넣고요. 그 다음에 상세 속성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스타일을 조작을 하는데 스타일의 상세 속성, 백그라운드 컬러를 조작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빨간색을 넣었죠. 그 다음에 밑에는 옐로우, 노란색을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을 누르시면 나오실 거예요. 스타일만 하시고 점을 눌러주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백그라운드 속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도 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도 있고 그냥 컬러도 있겠죠? 그냥 컬러도 있고 이렇게 스타일 속성들을 다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타일은 CSS 스타일들 속성들 아시죠? 폰트 사이즈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뭐 자유자재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배경색이죠, 배경색. 그래서 사용법을 했고요. 예를 들면 도큐먼트 하고요. 해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하면 이거는 CSS 조작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CSS 조작 속성을 조작을 하는데 색깔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넣었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CSS 속성이다.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마지막에 이꼴 등호하고 값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값을 넣으시면 되죠. 밑에 예제를 보고 조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만 아시면 뭐 다 끝났죠. 별로 안 어렵죠. 이렇게 하고요. 참고로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참고 옛날에는 이렇게 썼는데 혹시 이제 예제 파일을 내려받았는데 이런 무법을 보실까봐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거는 이제 참고입니다. 여기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도큐먼트 쿼리 셀렉트에 여기까지는 항상 똑같고요. 도큐먼트 쿼리 셀렉트 해가지고 CSS 선택하는 건 똑같고 밑에 이제 조작하는 스타일을 조작할 건지 컬러를 이거는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많죠.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제하면서 하나하나 배우시면 되고 기본은 뭐라고요? 도큐먼트 쿼리 셀렉트에 CSS 선택자가 들어가는데 여기 기본입니다. 요것만 하시면 밑에는 계속 바뀌면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다음 예제는 참고만 하십시오.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거를 이제 온로드라고 있는데 온로드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약간 다르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요 스크립트가 항상 밑에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위로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위로 이렇게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지금 당장은 에러가 발생을 하죠. 왜냐? 얘를 못 찾아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하시면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를 추가해 주시면 되죠. 요거를 파일을 이렇게 하고요. 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굳이 위에 올려서 하시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옛날 소스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를 HTML 태그보다 위에서 실행해도 동작하게 만드는 함수, 아이고 기네요. 함수 이름은 뭐라고요? 윈도우 썸 온로드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하시면 이거 참고하십시오. 성찰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형태를 이렇게 만들고요. 이 안에다가 아까 실행했던 소스 있죠? 요 두 개를 이렇게 써놓고 아까 실행했던 도큐먼트 쿼리를 두 개를 요 안에다가 꼭 넣어주시면 꼭 넣어주시면 정상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세요. 얘는 참고라고 볼게요. 몰라도 됩니다. 뭐 보고 넘어가시죠. 이런 게 있었네. 윈도우 다운로드 펑션 요 안에다가 넣어서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참고. 그래서 윈도우 다운로드의 펑션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걸 입력 함수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죠. 윈도우 다운로드 설명은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입력 함수는 뭐냐면 이름이 없는 보통 펑션 다음에 여기에 이름이 있죠. 그죠? 함수명이 있죠. 함수명이 없고요. 함수명이 없으니까 나중에 입력 함수는 뭐
나중에 배우도록 하죠. 이거 약간 특수.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제 기본, 기초에 자주 그런 게 이제 자주 7, 80% 자주 나오고 특수 이런 거는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죠. 특수, 특별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오늘 천천히 알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천천히 알아도 되겠다. 일단 뭐가 중요하다? 기초 기본이 있죠. 그런 감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의 7, 80%는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똑같죠? 똑같이 실행되죠? 예, 그죠? 원래는 여기 스크립트가 실행 순서에 따라서 에러 난다고 했잖아요. 에러 안 나죠? 에러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코딩한 소스가 여기 구글에서 구글링 하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굳이 쓰실 필요는 없다. 어떻게 쓰라고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쓰십시오. 아시겠죠? 스크립트 밑으로 내려가죠. 아시겠죠? 이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해도 내세의 지장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옛날 소스예요. 옛날 소스. 네, 한번 보시고요.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보내드리고요. 옛날에는 자바스크립트 얘를 굳이 위에 올렸습니다. 왜 올렸냐? HTML이 엄청나게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 자바스크립트를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위로 올렸어요. 그게 좋은 코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왜 바뀌었냐? 저희가 리액트나 뷰 배우잖아요. 그죠? 향후에. 거기서는 HTML이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그냥 밑에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밑에 깔끔하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거추장스럽죠? 함수 쓰고 거추장스럽잖아요. 이제 그죠? 안 쓰는 게 좋죠. 오히려. 이해하셨죠? 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죠? 옛날 쪽이. 오늘 그리고 온라인 수강 한다고 힘드시겠네요. 복습하고 또 온라인 수강. 네. 네, HTML 두 개도 보내드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앞쪽에서 보내드리죠. 며칠 전에 제가 이력서를 맨날 올려놓거든요. 제가 프리랜서라 가지고 올려놓는데 강남에서 이렇게 강남 서울 갈 생각이 없는데요. 강남 그리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력서 잘 올려놓으시면 잡코리아 이런 데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제 업데이트 최신화에 항상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프리랜서에서 올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력서만 잘 관리하시면 계속 컨택이 옵니다. 컨택이 오고 물론 입사전도 있는데 그래서 이력서를 얼마나 한 장만 잘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군데 30분 정도 많이 드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